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 방에서 한 잔 더 하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세가 된 윤미란입니다. 사실 늦은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는 게 부끄러운 일인 것 같긴 하네요. 제가 어플로 낯선 남자를 만났다니 말입니다. 평생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들을 돌보던 제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친구와의 한 번의 술자리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이야. 저는 여행지에서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생은 60부터 시작이라고 하던데 그 말이 진짜인가 봐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겪은 꿈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같은 병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친구 정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아,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 할래? 요즘 너무 심심해서 미칠 것 같아. 친구의 목소리에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만남이 뜸해졌던 터라 저도 기분이 좋았죠. 우리는 집 근처 조용한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우리는 각자의 노후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이는 손주 돌보기로 바쁘다고 했고, 다른 친구들은 취미 생활이나 여행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우리 나이 돼도 소개팅 어플 많이 쓴대. 난 벌써 한 달째 쓰고 있는데 재미있더라고.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60대가 넘은 여성들이 소개팅 어플을 사용한다니 저희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아니, 무슨 그런 거 하면 자식들이 뭐라 안 그래? 제가 놀라 물었을 때 그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알겠어? 우리도 인생 한번 사는 건데 외롭게 살 필요 있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외로움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숨겨진 감정이었으니까요.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친구들은 저의 핸드폰을 빼앗아 소개팅 어플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호히 거부했지만 점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난 그런 거 안 해. 강하게 거부하면서도 친구들이 제 프로필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환자들의 생명을 책임지며 엄격하게 자신을 단속했던 제가 소개팅 어플에 가입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보니 어플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삭제하려다 문득 호기심이 생겨 열어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나이 지긋한 몇몇 신사들의 프로필이 보였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제게 이런 세계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써야 하는 걸까? 잠시 구경만 하고 앱을 닫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어플은 삭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직은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친구들과의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겨두려 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곧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소개팅 어플 이야기로 시끌벅적했던 술자리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약간의 권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은 많아졌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술자리에서 만났던 친구 정숙이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미란아, 우리 남해로 여행 가자. 지난번에 말했던 거 기억나? 이번 주말에 다들 시간 된대. 정숙이의 제안은 저에게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여행다운 여행을 가지 못했던 터라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총 4명이 함께 가기로 했죠. 정숙이, 영자, 경희, 그리고 저. 모두 간호사로 일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여행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해의 한 펜션을 예약했고 방문할 관광지도 정했습니다. 남해 독일 마을, 금산 보리암, 그리고 다랭이 마을까지. 생각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니 기대가 컸죠.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이틀 전 갑자기 경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란아, 정말 미안한데 내가 여행 못 갈 것 같아. 막내 아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경희의 손자가 아파서 급하게 돌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3명이라도 가기로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 이번에는 영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해요, 언니들. 사위 회사에서 갑자기 가족 행사가 생겼어요. 안 갈 수가 없네요. 그리고 여행 전날 아침 정숙이마저 연락해 왔습니다. 미란아, 어떡하지? 우리 큰딸이 갑자기 입원했대. 내가 가봐야 할 것 같아. 미안해. 결국 4명으로 계획했던 여행에 저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잠시 여행을 취소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펜션 예약금도 지불했고 계획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터라 아쉬움이 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날씨도 맑았습니다. 문득 혼자서도 못 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고요. 이제 와서 취소하기는 아깝잖아. 그냥 혼자라도 다녀올래. 전화기 너머로 정숙이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병원에 있어야지.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다녀올게. 걱정 마. 저는 용기를 내어 결정했습니다. 69세의 나이에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했던 여행을 혼자 가게 되니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짐을 챙겼습니다. 필요한 옷까지, 약, 화장품, 그리고 책 한 권까지. 오랜만에 여유롭게 책을 읽을 시간이 생길 것 같아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차표를 예매하고 남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이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해 줄지도 모르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특별한 만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요. 기차는 천천히 남해를 향해 달려갔고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여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한 채로요. 남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펜션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였다면 더 즐거웠겠지만 혼자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남해의 바다는 평화로웠습니다. 햇살이 수면 위에 반짝이며 금빛 길을 만들고 있었죠. 바다를 바라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병원에서 긴장된 생활을 하며
잊고 있었던 여유로움이 천천히 제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하자 문득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저녁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친구들과 함께 근처 유명한 해산물 식당에 가기로 했었는데 혼자서는 그곳에 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펜션 주인에게 혼자 가기 좋은 식당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혼자 오신 손님은 드물어서 대부분 식당들이 2인분부터 받거든요. 특히 이 근처 유명한 바다의 맛 식당은 게장정식이 유명한데 최소 2인분부터 주문해야 해요. 주인의 말에 더욱 난감해졌습니다. 남해에 왔으니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고 싶었는데 혼자라서 못 먹는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배달 앱을 살펴봤지만 이 지역은 배달이 잘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혼자서 뭘 먹지? 한숨을 쉬며 침대에 누웠을 때 갑자기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인가 싶어 확인해 보니 지난번 술자리에서 설치했던 소개팅 어플이었습니다. 앱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호기심에 앱을 열어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한적한 남해에도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던 중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앱으로 함께 식사할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이 점점 심해지고 게장정식에 대한 욕구가 커져갈수록 그 생각이 더 진지하게 느껴졌습니다. 에이, 설마. 하지만 시도해볼까? 용기를 내어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남해 식당에서 게장정식 함께 드실 분 계신가요? 혼자 여행 중인데 2인분부터 주문이 가능해서요. 식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편안한 식사 자리였으면 합니다. 현재 바닷가 근처 펜션에 있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 바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미쳤나? 낯선 사람과 식사를 하겠다고? 삭제하려고 앱을 다시 열었을 때 놀랍게도 이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혼자 남해 여행 중입니다. 게장정식 정말 유명하죠. 저도 먹고 싶었는데 2인분부터라 포기하고 있었어요. 함께 식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박상철이라는 이름의 67세 남성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신사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낯선 사람과 만나도 괜찮을까? 하지만 어차피 공개된 식당에서의 만남이고 단지 식사만 같이 하는 것이니 큰 위험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장 감사합니다. 7시에 식당 앞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7시에 식당 앞에서 뵙겠습니다. 하늘색 바람막이를 입고 있을게요.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69세의 나이에 소개팅 어플로 만난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맞는 일일까 고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30분.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화장을 고치고 가져온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한 블라우스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야. 너무 부담 갖지 말자. 하지만 제 얼굴에는 이미 오랜만에 보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곧 만나게 될 박상철이라는 남자는 어떤 사람일지, 그리고 이 만남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일찍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서성이며
하늘색 바람막이를 입은 남성을 찾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직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서두른 걸까? 아니면 그분이 오지 않기로 한 걸까?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시간은 아직 6시 50분. 약속 시간까지는 10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식당 앞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거의 지고 있었고 수평선 위로 황금빛 노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에 잠시 긴장을 잊고 있을 때였습니다. 혹시 윤미란 님이신가요? 뒤에서 들려온 부드러운 목소리에 돌아보니 하늘색 바람막이를 입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보다 실제 모습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상철 님이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첫인상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예의 바른 태도가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먼저 와 계셨네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어색한 침묵을 피하기 위해 날씨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식당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고 넓은 창문 너머로 어둑해진 바다가 보였습니다. 메뉴를 살펴보며 게장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나니 다시 어색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혼자 여행 중이시라고 하셨죠? 남해는 처음이신가요? 네, 사실 친구들과 함께 오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들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오게 됐죠.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동창회 모임으로 왔다가 친구들이 다 급한 일로 서울로 돌아가서 혼자 남게 됐어요. 신기하게도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직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셨다고요. 정말 존경스러운 직업이네요. 별 말씀을요. 박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지식을 나누는 것이 즐겁더라고요. 그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학문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우리 모두 평생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에 종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그는 능숙하게 게장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번 손질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살이 깔끔하게 발라져요. 그의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혼자였다면 이런 음식은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러게요. 좋은 인연이 됐네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세대의 사람들로서 공유할 수 있는 추억들이 많았습니다. 70년대 대학생 시절의 이야기, 80년대 격동의 시기를 지나온 경험, 자녀를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과 기쁨. 아이들은 다 키우셨어요?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둘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죠. 손주도 셋이에요. 저도 딸 둘이 있어요. 큰 딸은 미국에 살고, 작은 딸은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손주들은 가끔 볼 수 있어 다행이죠. 또 다른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녀들이 독립해 나가고 홀로 남겨진 빈둥지 증후군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장을 먹다가 문득 그가 물었습니다. 혹시 화려한 젊음보다 행복한 황혼이 아름답다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최근에 읽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였습니다. 믿기 어렵네요. 그 책은 제 인생의 책이에요. 작년에 3번이나 읽었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서로를 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통점이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그가 먼저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좋은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져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닷가 산책로를 향해 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했습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했던 만남을 통해 깊은 대화와 공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69세의 나이에 이런 따뜻한 교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섰을 때 하늘에는 이미 밤의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어 주변은 은은한 달빛으로 환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선선했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바다가 정말 아름답네요. 상철 씨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남해의 밤바다는 서울의 번잡함과는 다른 고요한 평화로움을 선사했습니다. 식당 앞에서 헤어질 시간이 되었지만 왠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혹시 조금 더 바다를 걸어볼까요? 이렇게 좋은 달빛을 놓치게 아쉬워서요. 제 제안에 상철 씨는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해변가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걸었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오늘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미란 씨를 만나게 돼서요. 그의 진솔한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 식사했다면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 테니까요. 달빛 아래 걸으며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지 5년 되었다고 했고, 저는 10년 전 이혼 후 혼자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 다 삶의 쓸쓸함과 외로움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는 길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 마치 동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네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만나다니. 상철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우연히 제 손에 닿았을 때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감정의 불꽃이 사그라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바람이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떨자 상철 씨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더욱 끌렸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할 시간인 것 같네요. 숙소가 어디신가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근처 펜션에 묵고 있어요. 하지만 혼자 가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가시게 할 수 없어요. 저도 같은 방향이니까요. 우리는 펜션으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우리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펜션 입구에 도착했을 때 헤어짐의 순간이 왔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렇게 해요. 마주보고 서 있는데 갑자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빛이 저를 향했고 저도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방에서 커피 한 잔 더 하실래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제안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마음이 먼저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오늘의 여운을 조금 더 느끼고 싶네요. 함께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아름다웠습니다.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며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물결 위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감정처럼 일렁였습니다.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다가왔고 어느새 우리의 어깨가 맞닿아 있었습니다. 미란 씨, 그가 부드럽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만났을 때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설렘과 떨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의 키스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악기를 다시 연주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69세의 나이에 다시 느끼는 친밀함과 설렘은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깊이와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주름진 피부와 흰 머리카락은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흔적이었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따뜻함을 선사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그림자는 어느새 사라지고 새로운 감정의 불꽃이 우리 마음 속에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가져올 놀라운 반전과 앞으로 펼쳐질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을 때 저는 따스한 온기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옆에 누워있는 상철 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자는 모습은 마치 소년처럼 순수해 보였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지만 곧 따뜻한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른 더 깊고 성숙한 감정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얼굴에는 어젯밤의 설렘이 아직 남아 있었고 눈빛은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나왔을 때 상철 씨는 이미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열정 뒤에 찾아온 현실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젯밤에는 그토록 자연스러웠던 대화가 아침이 되니 왠지 어색해졌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작은 동작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커피라도 마실래요? 저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커피를 권했습니다. 그는 고맙다며 받아들였고 우리는 발코니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침의 바다는 어젯밤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햇살이 반짝이는 물결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정말 특별했습니다.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별한 하룻밤을 보냈지만 이제는 각자의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에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저도 오늘 오후 기차를 예약해 두었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지만 누구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의 마법 같은 시간이 현실의 빛 속에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상철 씨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 짐을 챙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문 앞에 서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어젯밤 정말 행복했습니다. 미란 씨를 만나게 되어 기뻤어요. 저도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가볍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것은 작별의 키스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문득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보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급하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괜찮아. 어플로 연락할 수 있을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방으로 돌아왔지만 막상 어플을 열어보니 그의 프로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행 중이었던 우리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면서 앱에서는 서로를 찾을 수 없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하지만 뭐 어쩌겠어.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지. 짐을 정리하면서도 간간히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실망이 되었지만 이내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여행지에서의 짧은 만남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이런 감정에 너무 집착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펜션을 나와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를 마주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성적으로는 그런 우연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 기차에 오르면서 창밖으로 남해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의 달빛이 비추던 그 바다가 이제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 하나가 더해졌다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그 특별했던 하룻밤을 그저 인생의 작은 에피소드로 여기려 노력했습니다.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제게 주어진 작은 선물, 그 정도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즉흥적인 만남도 좋은 거야.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집에 돌아와서도 가끔 어플을 확인했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점점 그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병원 자원봉사도 시작하고 친구들과 만남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혼자 남겨질 때면 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 이렇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그냥 지나갔을 순간인데 왜 자꾸 생각나는 걸까요? 그냥 잊자. 어차피 다시 만날 수 없을 테니.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그가 그리워졌고 결국 저는 다시 그를 찾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감정이 저를 어디까지 이끌어갈지 말이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상철 씨에 대한 생각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여행지에서의 추억으로 남기려 했지만 마음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도 남해의 그 밤이 반복해서 나타났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가 옆에 없다는 현실의 작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저는 자꾸 딴 생각에 빠졌습니다.
웃고 이야기하는 중에도 문득 그의 미소가 떠올라 말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이성에게 이렇게 집착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지. 스스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마음은 그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어플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의 프로필을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서요. 하지만 아무리 스크롤을 내려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색 기능을 찾아 박상철이라고 입력해 보았지만 일치하는 결과가 없다는 메시지만 돌아왔습니다. 나이 필터를 65세에서 70세로 설정하고 다시 검색했지만 여전히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어플 어떻게 제대로 사용하는 거지? 답답한 마음에 스마트폰으로 어플 사용법을 검색했습니다. 유튜브에는 다양한 튜토리얼 영상이 있었습니다. 한 영상을 놓치지 않고 시청했습니다. 잃어버린 프로필을 찾는 방법, 이전 대화 기록을 복구하는 방법, 위치, 기반 검색을 하는 방법 등 모든 팁을 메모하며 배웠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저는 유튜브에서 네이버 블로그로 다시 카페로 옮겨가며 정보를 찾아 헤맸습니다. 때로는 너무 작은 글씨에 눈이 피로해져 안경을 고쳐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자꾸만 생각났으니까요. 한 블로그에서는 최근 대화 목록을 통해 연락이 끊긴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희망을 갖고 그 방법을 따라 해봤지만 제 대화 목록은 비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위치 설정을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서울로 부산으로 심지어 남해로도 설정을 바꿔봤지만 그의 프로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찾기 어려운 거지? 밤을 새워가며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어플 고객센터에 문의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남해 여행 중 만난 사용자를 찾고 있습니다. 박상철 67세 교육자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다른 사용자의 정보는 제공해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밤마다 어플 사용법을 연구하고 그를 찾기 위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박상철이라는 사람은 어플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탈퇴한 건 아니겠지? 어느 날, 한 포럼에서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이 어플은 30일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휴면 계정으로 전환되고 사용자가 탈퇴하면 모든 정보가 즉시 삭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사용자의 경우 여행이 끝나면 어플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상철 씨가 어플을 일시적으로만 사용했거나 이미 탈퇴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이젠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 검색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도로 어플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남해에서 5월 15일 저녁 개장 정식을 함께 드신 박상철님을 찾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저는 그 글을 삭제했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였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인연이 끊어지면 다시 찾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9세의 나이에 느낀 특별한 감정이었지만 이제는 추억으로만 간직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상철 씨를 찾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후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병원 자원봉사를 다시 시작했고, 요가 수업도 등록했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면 그를 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면 그의 모습이 떠올랐고, 가끔은 꿈에서도 그를 만나곤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오랜 간호사 동료였던 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란 언니, 우리 지역문화센터에서 특별 강연이 있대. 세계 문화를 통해 바라본 노년의 삶이라는 주제인데 같이 들으러 갈래?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새로운 것을 보고 듣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연 당일 저는 별다른 기대 없이 지역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작은 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저희는 겨우 뒷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니 오늘 강연자는 세계문화콘텐츠학과 박상철 교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상철 같은 이름이네. 잠시 그 이름에 눈길이 갔지만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나이의 남성들 중에는 박상철이라는 이름이 많을 테니까요. 게다가 제가 만난 상철 씨는 그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만 했지. 대학 교수라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강당의 불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사회자가 나와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분은 국내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 연구의 권위자이신 박상철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은 대학교에서 세계문화 콘텐츠학과 학생들을 가르치시며 최근에는 노년층의 문화활동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단에 한 남성이 올라섰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한 달 전 남해에서 만났던 그 상철 씨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이 그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철 교수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남해에서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 부드러운 목소리, 그 따뜻한 미소, 틀림없이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그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만 했을 뿐 자신이 강연을 하는 교수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바라보는 노년의 삶과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강연이 시작되었지만 저는 그의 말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정말 제가 만났던 그 사람이 맞는지, 그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지, 만약 강연 후 다가간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미니가 제 팔을 톡톡 건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보여.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다시 강단으로 돌렸습니다. 강연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졌고 상철 교수는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의 학식과 통찰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해에서 만났을 때도 그가 지적이라고 느꼈지만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손을 들고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떨리는 마음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의 질문에 상철 교수는 차분하고 명쾌하게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강연회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일부는 강단 앞으로 모여 교수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명함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미니야, 나 잠깐 강연자에게 인사하고 올게. 친구에게 말하고 저는 천천히 강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가 나를 알아볼지,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인파 사이로 조금씩 다가가다 보니 마침내 그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참석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아직 저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마치 제 시선을 느낀 듯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란 씨, 그의 입에서 제 이름이 나오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대화하던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미란 씨 맞죠? 남해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찾아 헤맸던 사람이 지금 눈앞에 서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또는 어쩌면 운명적으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강연을 할 정도로 저명한 교수라는 사실은 놀라웠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번에 연락처를 교환 못한 게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몰라요. 그의 솔직한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는 서둘러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상철 씨는 명함을 건네며 손이 약간 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제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를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만난 기쁨과 내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약속 시간에 그가 나타났고 우리는 마주 앉아 지난 한 달간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미란 씨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상철 씨의 고백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어플로 계속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어플은 미란 씨와 만나고 나서 바로 탈퇴하고 삭제해버렸었어요. 학교에서 알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서.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가 프로필에서 사라진 이유,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연락할 수 없었던 이유가 우리는 각자 어떻게 상대방을 찾으려 노력했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도 저처럼 어플을 다시 설치해 찾아보았고 심지어 남의 펜션에 전화를 걸어 정보를 얻으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정책 때문에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커피 잔이 비워지고 두 번째 잔을 주문할 때쯤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남해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일시적인 설렘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69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관계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성숙하고 진중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알아가면 어떨까요? 서두르지 말고. 그의 제안에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불같은 감정보다 이렇게 서서히 깊어지는 관계가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규칙적으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상철 씨는 세계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전시품 하나하나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점차 만남의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주말마다 한강변을 산책하기도 하고, 가끔은 그의 대학 캠퍼스를 거닐기도 했습니다. 그가 강의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적도 있었는데, 학생들과 열정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그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세계 각국에서 가져온 기념품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생활 공간을 보니 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베트남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저건 페루에서.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그의 모습에서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차츰 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겪었던 감동적인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은퇴 후에 고독했던 날들까지. 3달째 접어들 무렵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손을 잡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작별 인사할 때 포옹도 길어졌습니다. 남해에서의 하룻밤은 우리 관계의 시작점이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교감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합니다. 어느 가을 저녁 단풍이 물든 남산을 바라보며 그가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족에게도 관계를 조금씩 알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라고만 소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특별한 사이임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딸은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저를 만나본 후에는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제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상철 씨의 진중한 모습을 보고 안심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생활 방식 차이로 의견 충돌이 있기도 했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순간마다 솔직하게 대화하며 서로를 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상철 씨는 저를 남해로 다시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는 여행이었습니다. 같은 펜션, 같은 식당, 그리고 같은 해변을 걸으며 우리는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해변에 앉아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6개월 전과 같은 장소였지만 우리의 감정은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의 설렘은 이제 신뢰와 존중, 그리고 깊은 애정으로 변화해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이 특별한 인연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활력과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늦은 시작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히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서로를 찾고 또 찾았던 그 간절함이 지금의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69세에 찾아온 사랑의 의미이자 가치였으니까요. 상철 씨와의 관계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우리는 한강변 벚꽃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마음처럼 설레었습니다. 7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이런 풋풋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미란 씨, 우리 함께 살아볼까요? 상철 씨의 조용한 제안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제게 누군가와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라면 그 변화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눈 끝에 서로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주말에는 함께 지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완전한 동거도 완전한 독립도 아닌 우리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스스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는 균형을 찾은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우리의 결정을 알렸을 때 놀랍게도 모두가 지지해 주었습니다. 상철 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에 감사하다고 했고, 제 딸들도 제가 새로운 활력을 찾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물론 걱정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우리의 단단한 의지 앞에서
그런 우려는 곧 사라졌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 나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친구 정수기의 말에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는 제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이렇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고 또 함께 새로운 것도 배웠습니다. 상철 씨는 제게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요가 수업을 듣기도 하고, 주변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삶의 동반자로 발전했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힘들 때 의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상철 씨가 갑자기 감기에 걸렸을 때 제가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간호해 주었고, 제가 요추 디스크로 고생할 때는 그가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 산책을 하는 습관을 들였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서로가 있기에 더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도 생겼습니다. 미란 씨가 있어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아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이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진실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여행지부터 시작해 점차 해외로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상철 씨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세계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여행이었습니다. 베트남의 하롱베이에서 본 일출, 터키 카파도키아의 열기구 여행, 그리스 산토리니의 눈부신 바다.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가끔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유독 눈에 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런 시선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다른 노년층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상철 씨는 제게 작은 반지를 건넸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실버 반지였습니다. 법적인 결혼은 아니더라도 마음으로는 평생의 반려자가 되어주세요.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70대에 들어선 저에게 찾아온 이 행복은 정말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지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비슷한 연령대의 여러분들이 조언을 구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늦은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물어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받으며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랑과 인연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용기 있게 자신의 마음을 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의 후반부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상철님과 미란님의 사연에 응원을 해주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황혼의 사랑, 황혼의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